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5년 동안의 국가정책 방향을 담은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힘을 줬지만 정작 세부적인 내용들은 발표하지 않았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포함됐지만 내년 지방선거 적용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달 가까운 시간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설계도를 마련해온 국정기획위원회가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정치행정분과에서는 자치분권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확실하게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읍면동 자치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어떻게 접목시킬지 앞으로 발표될 세부 계획에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취재 결과 일단 중소도시 균형성장 계획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라는 문구가 담겼는데 실행 시기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점은 국가균형성장 부문에서의 지방재정 확충 방향입니다. 중앙부처의 보조금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개정으로 대폭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주의 예산 경쟁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동남권 등 5개의 초광역권을 위한 개정이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안에 운영되던 제주 개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자치 행정구역을 묶은 통합 개정 항목에 제주와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가 함께 편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고에선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 시도별로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로 나눠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세부 내용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선 공약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035 탄소 중립과 스포츠, 해양 레저 허브 육성, 체류형 치료 관광, 물류 혁신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을 내놓았던 만큼 세부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의회가 2차 추경안에 대한 기수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편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41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정회해 세부 예산 항목 등에 대한 개수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당초 예산 198억 원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 제출했지만 상임위에서 30여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사립미술관에서 제주 목관화에 걸려있던 종이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일본이 제주 목관화를 철거하면서 100년 동안 사라졌던 종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데에는 일본에서 발견된 제주의 옛 문서 탐나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일본 최초의 대학인 도쿄대학교입니다. 1877년 설립된 도쿄대는 일본 근대화와 동아시아 침략을 이끈 엘리트들을 양성한 제국대학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제주어를 처음으로 연구한 한국어학자 오구라 신페이도 도쿄 제국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옛문서 700여 권을 오구라 문고라는 이름으로 도쿄대 한적 코너에 기증했습니다. 이곳이 오구라 문고가 보관되어 있는 도쿄대학교 아까몽 종합연구동 건물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조선시대 제주의 역사가 담긴 탐라지가 발견됐습니다. 1989년 제주대학교가 도쿄대에서 탐라지를 발견한 뒤 복사해서 만든 영인본입니다.
제주 목관아 종의 행방을 추적하던 제주역사문화진흥원은 지난해 탐라지에서 종의 연혁을 소개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690년 5월 경남 고성의 와룡산 운흥사에서 만든 종인데 무게가 500근이라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해남의 미황사라는 절에서 그 종을 사들여서 금종각이라는 그 종을 보호하기 위한 건물을 짓고 거기에다가 이제 매달았던 거죠. 19세기 후반 제주 목사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탐라지의 기록은 일본 네즈 미술관이 소장한 종이 제주 목관아에 걸려 있었던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종의 표면에서는 미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 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록한 명문입니다. 그런데 종에 새겨진 글자들을 판독해보니 놀랍게도 탐라지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90년에 주조되어졌다. 그리고 경상남도 고성 운흥사라는 종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무게는 500근이다. 라는 이 세 가지 사실이 일치합니다. 문헌 기록과 종에 새겨진 명문이. 1916년 일본이 제주 목관아를 철거하면서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줬던 종도 함께 행방불명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명확한 기록들은 일본에 빼앗긴 제주의 종을 100년 만에 다시 찾아내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됐습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제주도가 4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 계획에 따라 지난해 정부 할당량 35만 7천여 톤에서 2,600여 톤을 감축한 35만 4,600여 톤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도해 8억 4,300만 원의 세입 효과를 얻었으며 올해도 9,800여 톤을 추가로 매도해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오늘부터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을 대상으로 배달 앱을 통한 다회용기 주문을 시범 운영합니다. 소비자는 먹개비나 배달의 민족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가게 요청 사항란에 다회용기 주문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동과 노형동 외 지역에서도 해당 매장이 배달할 수 있는 곳이면 다회용기 주문을 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다회용기 주문 활성화를 위해 주문건당 탐나는 전 2,000원을 지급하고 배달 앱별로 최고 10,000원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제주에서는 최근 학교 화장실과 유명 식당 등에서 불법 촬영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데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개인 회사에서 대표의 아들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원 20여 명이 일하고 있는 제주의 한 제조업체. 조용했던 회사가 최근 발칵 뒤집혔습니다. 퇴근 전 화장실을 갔던 직원 한 명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소형 카메라를 발견한 겁니다. 변기 옆에 가니까 네모난 카메라가 떨어져 있어서 그걸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해서 일단 너무 충격이었어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는데 불법 촬영은 화장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와 용의자 집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직원 책상 밑에도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걸 알면서도 그냥 계속 밑에 뭐가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업무를 같이 했던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되게 나면서 너무 소름 끼치는 거죠. 불법 촬영을 한 건 회사 총무 과장이자 대표의 아들인 40대 남성. 대표 아들은 직원이 신고했을 때까지도 모른 척하며 위로의 카톡까지 보냈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자수했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데고 개인적으로 진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옮길 바를 모르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회사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은 2023년부터. 화장실과 책상 밑은 물론 직접 찍은 불법 촬영 사진들도 발견됐는데 휴대전화에는 지난해 이후 찍힌 40여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대표 아들이 자수 전까지 증거 사진을 없앴을 것으로 의심하는 가운데 다른 직원들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좀 많아서 우리 화장실은 또 하나 있어요. 다른 화장실에는 이게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냥 그걸 누가 믿냐 이제 그런 거죠. 대표 아들은 사건 발생 직후 회사에서 해고된 상황. 경찰은 카메라와 휴대폰, PC 등을 포렌식해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 남성을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길거리에서 행인에게 주먹질을 하고 경찰까지 공격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9일 밤 9시 반쯤 제주시 연동에서 시민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발길질을 한 40대 남성을 특수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사기 피해가 발생한 불법 스포츠 역배팅 게임과 관련된 해외 조직원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불법 역배팅 사이트를 운영하며 고객 모집과 영업을 담당했던 30대 한국인 남성을 대전에서 검거한 뒤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제주로 송환된 50대 해외 조직원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고객센터 직원이었던 이 남성에 대해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서 20대 남성 관광객이 쓰러졌습니다. 관광객은 올레길을 3시간 동안 걸은 뒤 쓰러졌는데 119 구급대가 이온 음료를 제공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뒤 체온이 내려가고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제주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이틀 만에 다시 내려진 가운데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이 33.3도, 서귀포는 32.9도까지 올랐고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성희롱 발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2023년 수업 시간에 성관계는 좋은 것이며 많이 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학생들의 몸매를 평가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등 증언이 명확하고 악의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사회 통념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무료화 시대를 알리는 개통식이 오늘 제주시 삼다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개통식에는 청소년과 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무료 이용에 사용하는 온나라페이 교통카드 전달식과 시승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버스 무료 대상은 도내 청소년 4만 2천여 명으로 이달부터 시내버스와 급행버스, 리무진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제주의 인구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인구 10만 명당 587.4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상자와 부상자 역시 인구 10만 명당 각각 155.3명과 85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15일 내에 긴급 보호와 의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